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당신과 함께 살펴볼 자료는 대진대학교 연구인데요. 태조 이성계의 동아시아 갈등에 대한 화해 의지. 이게 조선 건국을 좀 다른 시각에서 보더라고요. 네, 맞아요. 보통 조선 건국하면 뭐 권력 다툼 아니면 사대주의 이런 걸 먼저 떠올리게 되잖아요. 그쵸. 명나라와의 관계 뭐 이런 거. 네. 그런데 이 자료는 이성계의 행동들, 그 이면에 어쩌면 동아시아 전체의 어떤 평화나 화해를 만들려는 좀 더 큰 의도가 있었을 수 있다. 뭐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. 아, 그러니까 건국이라는 그 사건 뒤에 숨겨진 어떤 긍정적인 동기, 뭐랄까 승화된 의지 같은 게 있었을 수 있다. 흥미로운데요? 네, 상당히 흥미로운 관점이죠.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근거들을 드는지 한번 파헤쳐보죠. 우선 그 유명한 위화도 회군부터 시작해볼까요? 다들 이거 정권 잡으려고 군대 돌린 거다, 아니면 뭐 명나라 무서워서 그랬다, 이렇게 보잖아요. 그렇죠. 그게 이제 일반적인 시각인데 이 자료는 당시 상황을 좀 더 입체적으로 보려고 해요. 이성계 군대가 그 당시에 원나라, 왜구, 홍건적 다 격파하면서 거의 뭐 동아시아 최강 수준이었다는 거예요. 아, 그렇게 강했어요? 네. 반면에 명나라는 건국 초기라 아직 좀 불안정했고 특히 요동 지역 있잖아요. 지금의 리아오동 반도. 거기가 거의 힘의 공백 상태였거든요. 그럼 마음만 먹으면 요동을 그냥 칠 수도 있었다는 거네요? 그렇죠. 충분히 가능성이 있었죠. 그런데 회군을 선택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자료는 이게 단순한 뭐 야심이나 굴복이 아니고 요동 정벌이 가져올 그 끔찍한 전쟁을 피하고 동아시아 전체의 안정을 생각한 상당히 주체적인 선택이었을 수 있다.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. 무력보다는 다른 길을 생각했을 수 있다. 하긴 나중에 임진왜란 때 명나라가 조선 도와달라는 요청 받고도 처음에는 엄청 의심했잖아요. 쟤들 일본이랑 짜고 우리 치려는 거 아니냐고. 맞아요. 그런 걸 보면 양국 관계가 그냥 단순하게 뭐 상하 관계, 사대주의 이렇게만 설명되기는 좀 어려운 면이 분명히 있어요. 위화도 회군에 그런 평화적인 의도가 있었을 수 있다니 이건 좀 새롭네요. 근데 이성계의 준비가 이런 군사적인 걸 넘어서는 것 같아요. 포천이라는 지역이 또 되게 중요했다면서요. 네, 맞습니다. 포천. 여기가 지리적으로 보면 수도 개경하고 가깝고 또 이성계의 고향인 함흥으로 가는 길목이거든요. 아주 전략적인 요충지였죠. 아하. 여기에 이제 개인 농장? 전장이라고 하죠. 이걸 두고 또 이지란 같은 아주 최측근 인물들하고 가별초라는 핵심 사병 조직을 여기에 주둔시켰어요. 그러니까 일종의 안전판이자 세력 기반이었던 거죠. 군사적, 정치적 거점. 뭐 그 이상의 의미도 있었을까요? 네, 이 자료에서는 어쩌면 새로운 국가의 어떤 경제적 기반, 이걸 다지려는 실험장의 성격도 있었을 수 있다고 봐요. 경제적 기반이요? 네. 그러니까 이성계가 송나라의 그 선진 농업 기술, 예를 들면 수차라던가 이양법 같은 걸 도입하려고 염두에 뒀다는 거예요. 그리고 그 사전 작업으로 토지개혁, 즉 과전법을 바로 이 포천에서 먼저 시범적으로 시행했다는 거죠. 과전법 시범지록이 포천이었다. 네. 물론 뭐 토양 문제 때문에 수차 도입 자체는 잘 안 됐다고는 하는데요. 그래도 경제 안정을 통해서 나라의 기틀을 세우려 했던 그런 의지는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. 그렇군요. 군사적인 결단, 또 경제적인 기반 마련, 그럼 이제 문화적인 통합 시도인가요? 조선하면 딱 숭료 억불 이게 떠오르는데 유교는 숭상하고 불교는 억누르는, 근데 건국 직후에 최대 규모 사찰인 회암사를 다시 크게 지었다는 건 정말 의외인데요. 그렇죠. 성리학을 국가 이념으로 내세우려던 참에 정말 이례적인 행보죠. 근데 회암사가 그냥 평범한 절이 아니었어요. 이게 인도 승려 지공이 창건에 관여했다고 하고 또 과거에 부처님이 수행했던 성스러운 곳이다. 뭐 이렇게 여겨질 정도로 국제적인 위상이 상당히 높은 사찰이었거든요. 아, 국제적인 사찰이요? 네. 그래서 이성계가 이곳을 왕실 사찰이자 또 왕이 머무는 행궁으로 삼아서 이걸 중심으로 불교뿐 아니라 유교, 심지어는 뭐 단군 신앙까지 다 아우르면서 어떤 문화적인 통합의 구심점으로 만들려고 했던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는 거죠. 와, 단순히 그냥 기존 불교 세력을 안고 가려는 걸 넘어서 여러 문화를 이렇게 융합시켜서 새로운 국가의 정체성을 만들고 더 나아가서 뭐 불교 문화권인 일본이나 이런 동아시아 전체에 어떤 화합의 메시지를 보내려고 했을 수도 있다. 네, 바로 그겁니다. 이 연구는 이성계의 이런 행보들, 그러니까 위화도 회군이라는 군사적 결단, 또 포천을 중심으로 한 경제 기반 구축 시도, 그리고 회암사 중창을 통한 문화적 통합 노력,
이 모든 것들이 그냥 따로따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어쩌면 동아시아 전체의 갈등을 좀 해소하고 평화를 구축하려는 어떤 큰 그림 아래서 연결된 시도들이었을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. 단순히 그냥 권력 투쟁에서 이긴 사람, 이런 모습 너머에 더 넓은 시야를 가진 지도자였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군요. 그렇죠. 조선이라는 나라와 그 역사를 이해하는데 좀 새로운 관점을 더해줄 수 있는 거죠. 네. 오늘 살펴본 이 잔료는 태조 이성계와 조선 건국을 평화 구축이라는 상당히 새로운 틀로 다시 해석해 볼 여지를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. 당신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만약 조선의 시작에 정말로 동아시아 전체의 평화를 염두에 둔 이런 거대한 구상이 있었다면 우리는 역사를 어떻게 다시 읽어야 할까요? 이 질문을 한번 마음속에 담아가시면 좋겠습니다.